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19일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녹화를 또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증시 보면 코스피 0.4%, 코스닥은 0.65% 정도 진행이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단 자체가 받쳐지면서, 그리고 상단 자체도 좀 저항을 받으면서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는 계속 횡보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좀 하고요. 21선 자체가 이제 그런 박스권 사이에 딱 위치를 하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들어오는지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사다가 이제 매수를 하다가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괜찮게 흘러갔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41선 기준으로 뭐 크게 점점 이제 좀 세기형으로 좀 수렴을 한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형태로 이 지수 자체가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큰 이 움직임이 없이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만 좀 이제 잘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V자로 쫙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 이제 뭔가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달은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흐름 자체를 또 추이를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좀 팔았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1.5원 더 올라가지고 1186원으로 계속해서 118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저점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에 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도 이제 계속 아래로 뭔가 저항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상단을 뚫었을 때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되었을 때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만 진행되면 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환율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저는 1200원 이상으로 한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증시도 보게 되면 이번 주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해외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영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작이 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막 주식이 끝까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강하게 올라가던 그 시절보다는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1.4% 정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이 고점 라인 자체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도 또 이렇게 계속 눌러집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이 크다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가는 네, 좀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2,200원 올라서 52,5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은 네,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다가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이 방송을 하던 그런 장비가 아니어서 좀 이제 그 데이터가 많이 없어졌는데 일단 대충 이제 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좀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점 자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46,000원 정도에서 계속 이제 바닥을 만들다가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고점 자체는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네, 또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또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그런 연료전지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서 주가가 형성이 좀 되었고요. 이미 이제 그런 성장성 반영에 대해서는 이때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급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런 주가를 계속 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아주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이 가격대를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0일 동안 평균선이 지금 이제 옆으로 눕기 시작했죠. 5만원 선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계속 두드리던 이런 박스권 자체가 위로 이제 뚫려버렸을 때 이 58,000원 정도죠. 58,000원 정도가 뚫려버렸을 때는 두산 퓨얼셀이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만원대로 바로 진입을 해서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수소 사업은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확실히 두산 중공업의 그런 리스크가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자체로도 지금 수주를 꾸준히 하면서 네,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두산 퓨얼셀의 소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또 이렇게 네,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경영상 비밀 유지해서 네, 이렇게 1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약 오픈을 했고요. 계약 상대는 한국서부발전이고 1203억이네요. 네, 그래서 계약 내역이 1203억이고요. 주기기를 이제 납품하는 약 2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약 20년간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계약 금액은 1203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금액을 1203억 원을 1년 전에 이제 수주를 했고요. 수주 잔고를 저번에 제가 네,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이제 2주에서 3주까지 그 수주 잔고가 있었습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 매출액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 많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주 잔고가 충분히 있고요. 이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료전지를 납품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장기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이제 많아질수록 또 이제 두산 퓨얼셀의 외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4분기까지의 꾸준한 매출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분기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는 방향이고요. 자, 원래는 이제 잘 나가다가 올해 1분기죠. 1분기부터 좀 이제 실적이 급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두산 표현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집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 상승을 끝내고 대충 이제 9월 정도, 작년 9월 정도부터 올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횡보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두산 퓨얼셀 기간 제가 설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9월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합계가 이제 누적이 334만 주.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좀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 주로 매수한 세력은 연기금 투자자와 그다음에 투신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보시면은 연기금 투자자의 지분이 꽤 있고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에 의해서 뭔가 실적이 바로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연기금 투자자는 배당금 조직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줄 만한 그런 순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대에 그렇게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3조 5천억이라는 이 시가총액이죠. 이 시가총액이 이제 한 5조 정도 갔을 때는 MSCI에 대한 편입이 또 유력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있을 MSCI 편입 5월 그 다음에 2월 5월, 그 다음 8월, 11월인데요. 반기 리밸런싱은 5월, 11월이고요. 요거는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라서 2월, 8월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기 정도, 이렇게 주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퓨얼셀의 움직임이, 어느 날, 이렇게 또 상승으로 통해서 MSCI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소진율도 14% 정도로 꽤나 많이 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지금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좀 지겨운 횡보 구간이 언제 끝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 자체를 깨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핵심적인 그런 라인들을 깨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